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하게 된 조성문입니다. 제목은 세종대왕과 여주입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문화원장님이 저를 보시고 좀 색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저 녀석이 오전엔 저옷이 아니었는데 갑자기는 저도 좀 어색하거든요. 저희 집사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다가 갈아입고 왔습니다. 14년 전에 2000년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1년 서기 1년부터 999년 지나서 새로운 천년부터 1999년 지나서 2000년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이 되면서 21세기가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쉽게 와닿는 말이었었어요.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이제 웬만큼 먹고 살던 오리죽을 먹던 시대를 지나서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는 그런 시대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는 말에 적극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쯤 지나면서 시들해졌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21세기는 문화로, 역사로 맞먹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생경하게 들리지 않아요?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좋은 영화 한 편이면은 우리나라 현대가 만드는 수십만 대의 차에서 발생하는 이득금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는 문화가 국가를, 사회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우리 여주는 21세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여주는 문화와 역사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주는 문화와 역사로 먹고 살아야 된다. 처음 들으세요? 네.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끊임없이 투자도 하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해졌나요, 우리가? 여전히 여주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의 타켓트가 문화와 역사의 그 표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좀 반성해 봤으면 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여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주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10년 동안에 함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주는 세종대왕의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세종대왕의 외가의 성씨가 여흥민씨. 여흥민씨의 관양이 여주이죠. 어머니가 여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이 임금이 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주를 여흥군에서 여흥도호부, 여흥구로 승격을 시키는 일입니다. 왜? 부인의 고향이 여주였기 때문에. 여주는 세종대왕의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 여흥민씨들은 또 이런 전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흥민씨 시조인 민칭도, 이분이 여주 마음 밑에 굴에서 태어났다. 이런 전설을 아주 굉장히 신봉하고 있습니다. 마음 밑에 굴. 시장님이 궁금하셨어요? 작년 가을인가요? 재작년인가? 한번 보셨죠? 그 굴 비슷한 게 있긴 있었죠? 그래서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한번 탐색까지 해봤었는데 그러한 전설 또는 실제 있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 속에 여주의 시조가 마음 밑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주에 또 마음에 관한 전설이 또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말? 용마가 나왔는데 두 가지 종류의 말이 나왔습니다. 황마와 여마가. 여강가에서 예나 지금이나 나이 드신 지긋하신 노인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주 사람들은 강남 쪽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분은 구조상 강북 쪽에서 하신 것 같아요. 낚시에 산매경에 빠져 있을 때 강 건너 쪽에서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 살리라고. 보니까 급하게 숨을 헐떡이면서 여인네가 뛰어와요. 강가로. 그 뒤에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뒤쫓아옵니다. 사태가 급박함을 알고 낚시하던 노인이 배를 지어서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뇌성 병력이 몰아치면서 하늘이 새카매지고 주위가 안 보이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누런 말 황마와 검은 말 여마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네는 황마에, 사나이는 여마에 타고 타는 순간에 바람과 함께 말과 사람이 동시에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 뭐가 남았다? 마음이 남았다. 말이 사라지고 바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가 여주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주의 여강이 어떻게 흘러오는 거죠? 삼암리에서 섬강과 합류가 돼서 물이 흘러오다가 단연리 쪽에서 침석정이 있는 곳을 칩니다. 그죠? 물길이. 그게 돌아서 어디로 들어오죠? 신력사 동대탑을 또 쳐요. 거기서부터 돌아온 물이 마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딪힌 물이 힘을 잃고 여주 시내를 어떻게 해요? 여호라 그러듯이 호수처럼 고요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 마음이 없었더라면 여주는 존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신성시하는 겁니다. 영월로를 바치고 있는 그 마음이 그렇게 여주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바위인데 거기에 여흥미시 시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여주에 6만 5천 년부터 사람이 살아오면서 여흥미시가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주의 신성한 바위에 본인들의 시조를 매치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세종대왕의 외가가 그렇게 힘이 있는 가문이었다. 그걸 뜻합니다. 1997년이 세종대왕 탄신 600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사랑하는 친구 타공남이가 중심이 돼서 세종대왕 어가행차를 한번 재현을 해보자. 600년 만에. 그래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분이 여주신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세종대왕은 돌아가셔서 여주에 오셨을 뿐인데 살아있는 세종대왕의 행차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이렇게. 그런데 세종대왕이 3번이나 여주에 오셨습니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은 임금이 되시기 전에 아버지 태종 임금과 함께 이포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셔요. 두 번째는 금당천에서 하루 주무셨대. 임금이 되셔서 아버지 태종 임금과 함께 금당천에 와서 하루 주무십니다. 금당천 어딘지 아시나요? 네, 어르신들은 역시 잘 아세요. 조선시대의 금당천을 중심으로 해서 진해리, 가정리 이쪽은 다 원주 땅이었었어요. 여주 땅이 아니었었고 경기였었습니다. 거기에 와서 세종대왕이 하루 주무셨다. 세 번째는 태종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팔대숲에 와서 쉬셨다는 거예요. 점심을 드셨다고. 팔대숲은 어디죠? 산홍 선생님, 팔대숲 어디예요? 희청 건너입니다. 희청 건너. 네. 쌀이산으로부터 강 건너 축협 하나로마터 사이에 길이는 10리요, 폭은 400m, 천년묵은 나무가 질비했다는 그런 아주 대단한 숲이 있었죠. 거기 와서 점심을 드셨다고 그래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여주초등학교 뒤에 있던 청심루가 해방되던 해 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임진왜란 때 먼저 타요.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여주 목사를 지내시던 김용이라는 사람이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남겼느냐, 운천집에 본인의 호를 따서 운천집에다가 뭐라고 남겼느냐 하니 세종대왕이 이곳에 와서 머무셨다 이렇게. 세종대왕이 강북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강남에
여주초등학교에 있었던 청신리에도 와 계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여주를 이렇게 속속들이 다니셨다는 거죠. 대왕의 능이 옮겨옵니다. 대왕은 먼저 4년 전에 부인이 먼저 돌아가셔요. 신하들이 부인원이 많습니다. 천하의 명당자리에다 왕비를 묻어야 된다고. 그때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당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부모 발치에 묻히는 것만 하겠는가. 애써서 명당 찾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 계신 헌등 밑에다가 능을 조성을 하라. 나도 죽은 다음에 거기에 묻히겠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 대모산에 세종대왕이 묻히게 되는 겁니다. 전제군주 시대의 임금은 못할 게 없는 것이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냥 명당을 찾지 아니하고 부모님 묘소 밑에다가 다시 묘를 조성을 하는 이런 아주 소박한 소망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32년 동안의 세종대왕의 삶이 그렇게 쉽게 우리들이 잊혀져서는 안 될 그러한 아주 빛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역사의 힘이 밀어놓죠. 어떻게? 19년 만에, 돌아가신 지 19년 만에 세계 최고의 명당 자리 어디요? 네, 경기도 여주로다가 밀어놓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다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가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입니다.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인데 왕실에는 또는 양반 사회에서는 불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신앙 풍습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임금이나 왕비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의 극락왕생을 위한 원찰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주에도 그 원찰을 노릇을 하던 것이 신륵사였다. 오늘 세영 스님이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다가 신륵사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름이 보은사로 바뀌면서 우리 여주 사람들과 함께 세종대왕의 극락왕생을 이루는 역할을 신륵사가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469년에 세종대왕 능이 3월 6일 날 여주로다 옮겨오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 대모산에서. 지금은 이제 경기도 광주가 굉장히 졸아들어서 세종대왕 능이 있던 곳이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헌문 밑에 있었던 거죠. 오면서 8월 8일이 되니까 천령현과 우리 여흥부를 합쳐서 모으로 다 승격시키자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이름도 바꾸자 여흥에서 여주. 이게 1469년 8월 18일의 일입니다. 이때는 다 음력을 썼어요.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9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23일 날 시승격의 날을 그날로 시에서 정한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주라는 지명이 세종대왕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자랑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거죠. 우리 여주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내노를 하는 임금님들은 다 왔다 가셨어요. 성종 임금이 2번씩이나 왔다 가시고 중종이 다녀가고 숙종이 다녀가고 영조가 다녀가고 정조가 다녀갑니다. 여러분 임금이 왔다 가면 그냥 임금만 조용히 와서 세종대왕릉이나 효종대왕릉을 배하라고 그냥 갔을까요? 연결이 잘 안 되죠? 능서의 박 회장님. 네, 어디 계셔요? 박 회장님. 네. 이 전두환 대통령이 왔었을 때 대기실에서 가을에 벼베기하고 그 전후에 어떻게 됐어요? 노래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호위하는 경비하는 군인들 까맣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움직여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임금이 한 번 이렇게 뜨면은 여주 사람 전체가 다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여주 사람 전체가 조선을 통틀어서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의 참배로 오는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추억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잊고 있지만은. 자, 여주는 세종대왕의 어머니의 땅입니다. 그런 거로 그 몸에서 나온 세종대왕은 여주 사람의 특징인 여주 사람의 특질을 가진 몸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50% 여주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또 세종대왕은 545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여주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1970년대에 여주 영릉이 성역화하기 전에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 회장님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그때 영릉 들어가는 진입로가 잘 닦여 있었던가요? 안 닦여 있었던가요? 안 닦여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지금처럼 초대장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종대왕릉에서 행사가 있다 하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복을 곱게 입고 그 길이 닦여지지 않은 논길 밭길을 따라서 아주 그냥 끊임없이 이어져서 가던 그 기억이 나요. 이게 여주거든요. 여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여주만이 할 수 있는 것, 여주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세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종처럼만 되면은 행복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진 우리 기억 속에서 세종대왕을 이끌어내서 21세기에 환생시킬 수만 있다면, 그분의 뜻을 발현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종대왕이 이룩하셨던 융평의 세상에 살 수 있다. 융평의 세상, 매우 외환이 없고 부패가 미련한 세상입니다. 세종대왕 여주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종대왕은 그냥 세종대왕이 아니라 여주의 세종대왕입니다. 우리가 이 여주의 세종대왕처럼만 될 수 있으면 이분이 이룩하셨던 풍평의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매우 외환이 없고 국태가 미난한 데다가 경제적으로 풍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545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주는 이제 그냥 여주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여주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처럼 될 수 있다면 세종대왕이 꿈꾸셨던 백성이 어질고 무한히 장수하는 그런 세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